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초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의 김창우입니다. 순서로는 먼저 정보보안의 기초, 두 번째 정보보안의 목표, 세 번째 정보보안의 공격자, 그 다음에 정보보안의 공격 방식, 마지막으로 블록체인과 정보보안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의 기초입니다. 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가 생성되어 소멸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의 개념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개가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표준기술연구소와 OECD 지침서에서도 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세 가지를 그 정보 보안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안과 정보 보호라는 개념이 이렇게 혼용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보 보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보 보호나 정보 보안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 근거 법률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그 주요 근거 법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추진체계 관련 법령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추진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러한 정보보호 추진체계에 이런 정보보호가 근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국가기밀보호에 관련한 정보보호는 국가정보원법, 그 다음에 군사기밀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정보 국외 유출 방지 차원에서의 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에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선명 및 인증에 관해서는 전자선명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과 정보보호시스템의 보호 추진에서는 정보화 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행위에 관련된 정보보호 근거법으로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그 다음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런 근거 법률이
정보보호의 근거 법률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보보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안의 3요소, 기밀성, 무길성, 가용성이 이 3요소에 대해서 정보보안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밀성은 쉽게 말해서 비밀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무길성은 즉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 또는 삭제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또는 그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격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격 거부, 공격 이런 그 어떤 장애에 대해서 또 이 정보보호 중요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 그래서 우선 기밀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밀성에는 쉽게 말해서 기밀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이렇게 위해하는 요소로서는 도청, 스니핑, 훔쳐보기, 그 다음에 기밀성 확보 대책으로는 암호화, 접근 통제, 보안 스크린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결성에 관해서는 정보와 정보 처리 방법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결성에 대한 어떤 요소로서는 IP 스푸핑, 부정 변경, 트로이 목마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결성 확보 대책으로서 접근 통제, 사용자 인정, 메시지 원천 증명, 해시값 비교 등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용성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가용성을 위해하는 요소로서는 디도스 공격과 버프 오버플로우 공격 등이 있고 이 가용성의 확보 대책으로서는 이중화, 고장 감내 설계, 백업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의 추가적인 요소로 또 책임 추적성과 그다음 인정성, 그다음 신뢰성, 그다음에 부인 방지 등의 또 목표로 또 네 가지를 또 추가로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추적성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책임 추적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시스템의 임의 조작에 관한 사용, 기마 및 사기, 산업 스파이 활동, 선량한 사용자에 대한 무고행위, 법적인 책임의 불명확 등의 행위에 의해서 물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추적성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통하여 그들을 사용했는지 하여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정성에 대해서는 인정성은 어떤 활동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신원, 물품 주문 내용, 주문서의 합법적인 작성과 전달 등을 보증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정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사기행위, 산업스파이 행위, 무고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누구나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또 사이버 세계에서도 이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정보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급자로서의 신뢰가 실추되었을
되어 그 시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그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어 기업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인 방지는 암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인 방지는 공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정보 보안의 공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과 그 공격자, 주요 공격자들로서는 해커, 크래커, 극단주의자, 경쟁자, 내부자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공격자들 중에서 사실상 이렇게 해커와 크래커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해커와 크래커의 구분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할 것 같으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침입자 또는 공격자를 크래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나 자기 가시를 위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제 탈취하여 배포하는 경우는 해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커와 크래커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해커, 크래커들의 그 공격 이유는 먼저 금전을 포함한 이익 추구, 또 다른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또 경제적, 정치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만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심리, 그 다음에 장난, 호기심 혹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 등이 공격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정보 보안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대상에 따른 분류와 공격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먼저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스누핑, 스니핑, 트래픽 분석 등이 있습니다. 스누핑은 기웃거리다, 염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트워크 상에서 떠도는 중요 정보를 몰래 획득하는 행위를 스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누핑은 훔쳐보기를 넘어서 획득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니핑은 그 용어상 코를 킁킁거리다는 뜻인데,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방들의 패킷 교환을 훔쳐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니핑 같은 경우는 단순 훔쳐보는 수준으로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또 트래픽 분석은 온라인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으로서는 수정, 가장, 재현, 거부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수정은 정보를 가로채거나 획득한 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 정보를 조작하는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은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거나 가장 또는 스푸핑, 속이는 공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현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사본을 획득하고 나중에 메시지를 다시 또 이렇게 재사용하는 그런 공격을 말하겠습니다. 거부 공격은 메시지의 송신자는 차후에 자신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부인하고, 메시지의 수신자는 차후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공격을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는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극적 공격은 공격자가 메시지나 정보를 도청하여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시스템 차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격 형태로 검출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은 공격자 파일의 변조를 시도하는 네트워크 공격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공격 속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극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공격으로서 스니핑 등과 같이 기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적극적인 공격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시스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변조, 디도스 등과 같이 무기율성이나 가용성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공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에 특히 최근에 이제 4차 산업과 함께 또 그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과 함께 그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 지금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시대적으로 그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과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가치를 저장한 블록들을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결합한 분산 원장입니다. 분산 원장.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또 이 블록체인은 중간자가 없습니다. 중간자가 없고 그 누구나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정보를 공유하며 직거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블록체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해시 알고리즘인데,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대조, 검증하면서 위변조를 방지를 합니다. 이 가장 그 블록체인 개념에서 해시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화폐, 유통, 거래, 인증 등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이제 이 그 블록체인이 공유의 신뢰가 확보되는 글로벌 신뢰 컴퓨팅이라고 그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데이터나 비저 변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언제 등장하였느냐 하면 2009년 1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고안해 가지고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그 한 10쪽짜리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그 부각되지 않다가 2016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회장이 제4차 산업의 건강 기술로 소개함으로써 블록체인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로 더 알려지게 되면서 더불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이게 유망한 기술이다 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오늘날 4차 산업 시대 핵심적인 기술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4차 산업의 핵심 근간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과 인터넷을 의미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서 탈중앙화된 자율적 조직이고 분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하지만 블록체인은 가치를 공유한다. 참 이렇게 좀 차이를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블록체인은 그럼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공공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다음에 공공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즉 누구나 그 제한과 차별 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그런 어떤 공공의 것으로서 언제든 장부 관리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공공 블록체인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모든 공개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그래서 그 정보 열람 자격 등이 이제 일부 이제 제한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존재하고 관리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요청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자격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프라이빗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 설정 및 횟수를 담당하는 중앙관리자가 이제 다시 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아까 중앙관리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중앙관리자가 일부 조금 어떤 아주 그 어떤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정자로서 그 어떤 완전한 분산 시스템에 일부 중앙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 블록체인과 그다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각각의 또 장점을 또 이렇게 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또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가운데 기업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공공 블록체인,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비밀적 어떤 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공개적인 암호와 그다음 개인 비밀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블록체인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라는 함수가 블록체인 보안을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전자서명을 이렇게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자서명에는 통상 이제 공개 키와 복호화 키를 결합한 암호 체계, 즉 RSA라는 암호 어떤 체계입니다. 이런 암호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달성한 인증,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데, 이 해시는 해시 값이 완전히 같으면 원본 내용이 같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해시는 문장 하나의 일부라도 다르면 전혀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이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살펴볼 것 같으면, 즉 예로서 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이런 단순한 게 생기지만, 나도 블록체인이 잘 안다 라면 전혀 이렇게 딴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계약상으로 봤을 때 는과 도 하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혀 다른 문자 배열이 생기기 때문에 한자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해시값으로 나타남으로써 단 하나의 해시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가장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시와 암호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해시도 암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암호는 정보를 이제 숨기는 것이고 해시는 정보 유의 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싱 알고리즘은 어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7월 20일 마이크는 존에게 11월 20일 $20를 지급했고, 케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21년 9월 21일에 받았다는 그런 어떤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에 거래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필요 없이 블록체인과 노드는 그에 관련된 해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의 역할은 해시는 전자서명과 인증 부분에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특히 디지털 포렌식에 해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를 하면서 이 해시 때문에 블록체인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을 현재로서 어떤 디지털 분야에서 해시가 전자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항상 이렇게 중요한 어떤 보안의 하나의 핵심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체인과 이제 암호화폐의 관계인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시스템을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의 근간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서 형성된 것임을 이제 확실히 알고, 이러한 비트코인은 1세대, 암호화폐 1세대인데, 그 다음에, 암호화폐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도 1세대 암호화폐, 2세대 암호화폐, 3세대 암호화폐, 4세대 암호화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세대 암호화폐를 가게 되면 이 블록체인은 이제 전 산업화의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산업화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이 될 경우에는 그간의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적으로 블록이 생성되는 주기가 10분이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초당 100만 건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초속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블록체인의 기술이 엄청난 장점을,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 보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도 정보 보안과 마찬가지로 기밀성, 무길성, 가용성의 특성을 요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블록체인은 이중 인증을 보증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보안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블록체인 기반 디도스 방어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투표도 블록체인으로 정보 보안의 그런 역량을 또 이렇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블록 생성 알고리즘과 해싱의 조합은 데이터 보안을 향상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과 정보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에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4차 산업으로 진화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 사회에 있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더불어 블록체인이 정보 보안에 또 나름대로 큰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